네, 안녕하세요. 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몇몇 분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셔서 좀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면 외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제 저항과 기술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항과 이제 지지에 대한 위치에서 좀 하락하는, 그러니까 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 상단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하락에서 깨진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하락 자리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위치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밑에 지켜줄 자리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인들 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술적인 겁니다. 하락에 대해서 두렵고 그다음에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우상향으로 돌려주는, 누가 봐도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올라갈 때 그리고 쫓아가는 상황에서 매수는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손실에 대한 금액이 더, 그러니까 손실률이죠. 이 손실률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에 있어서는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흐름을 좀 보면서 자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거, 이거는 신풍제약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갭 상승입니다. 갭 상승을 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실수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어제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이렇게 마감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저항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자, 지금 뭐 장기 이평선이 200선도 저항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그리고 또 이 앞에 매물 저항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계속 지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윗꼬리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죠? 예,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이건 이제 분봉상에서 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수급을 장중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갭 상승을 하고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급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수급과 그 다음에 호가의 움직임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 갭 상승 이후에 수급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락을 한다. 이게 판단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이 호가에 또는 이 수급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좀 반복적인 연습을 좀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보이는데, 가장 위험한 흐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갭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빼는 모습에서 거래량과 수급이,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보인다라는 건,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라는 건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매도 이후에, 자 매도 이후에 매수하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갭 상승을 하고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하락을 하고 반등을 못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이 앞에 저항도 있고 앞에도 저항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지켜볼 수 있어요. 지금 차트와 이 수급을 봤을 때는 이미 여기에서 좀 빠져나간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자리를 지켜주는데 이 자리를 지켜주는 위치에서도 수급이 좀
불확실성하게 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는 과정에서 어떻게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세하게 보면 지지를 할 수 있는 자리, 그쵸? 여기에서만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 왜 그러죠? 좀 관망하는 거죠. 지켜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깨지면 위험하다.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아마 이런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준 라인에서 이탈하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고 그리고 기준에서 이탈됐을 때 모습 그리고 반등했을 때 모습 이걸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에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면 수익이다 이게 아니에요. 주식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뭐 예쁜 뭐 꽃이라든지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라고 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좀 관심을 좀 줘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잘라내든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추가 매수라는 건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봉을 다시 가서 말씀드려 보면 이 전에도 제가 이제 갭상승에 대해서도 강조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모양이 윗꼬리가 살짝, 그러니까 갭상승 위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살짝 띄워놓고서는 쭉 빠지는 거 확인되죠. 그럼 안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앞에 여기에서도 지금 저항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계속 저항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면 반등이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수급이 한 수급이 아닌데 잠시만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준이 아니라 분위기를 보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만드는 것 같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올라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죠. 이건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확인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수를 할 때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꾸 높이는 거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높은 자리에서 뭐 매도를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 자리에서 손절 치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손절을 치고 올라갔다. 그리고 손절 치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러면 매도 손절 친 가격은 7만 원대예요. 그런데 오늘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매수를 했더니 어떻게 9만 원대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 2만 원이면 몇 프로죠? 상당합니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매매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손절을 치니까 올라가네. 아 역시 패턴을 바꾸는구나. 손절 치고 여기.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죠? 1차적으로 손절 쳐서 손실을 본 분들과 또 오늘 매수를 했더니 또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보시면 손절을 치기도 못해요. 이제 치기가 좀 애매하죠. 손절을 쳤더니 올라가더라. 근데 손절 또 치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 것과 매수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신규 진입은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평단을 낮추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을 끊으면 돼요. 어제 바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이 나와서다 뭐 어떤 뭐 제가 뭐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 이거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더라도 저도 손절을 상당히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대응이 꼭 필요하고 손절이라는 대응을 늦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자, 또 이 말씀을 드려서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데 올라가지 못해서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끊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매수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예상대로 뭐가 있어. 이 신풍제약은 뭐가 있어서 올라갈 거야. 물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뭐 충분히 기다릴만 하죠. 근데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도 버티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주식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버틴다라는 게 엄청난 수익이 아니라 본전이지 않습니까? 물론 평단을 계속 낮춰서 여기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평단이 여기다라고 하면 올라가면 이제 수익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끊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심리적인 것도 마음의 고생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매매에 있어서도 더 자신 있게 좀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모습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은 기준에서 이탈이 됐어요. 기준에서 이탈이 된 상황이지만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빠질 때 여기 이 밑에 자리는 언제든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라인대가 많이 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해도 된다. 이제 어떤 판단? 그러니까 매수는 저는 신규 진입은 어디서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응에 대한 여기서 밀리면 좀 안 좋다 이제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고 아니면 이런 대응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 분할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분할 매수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갑작스러운 강한 상승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걸린다. 좀 여유 있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신풍제약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승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나오고 나서 얘기고요. 나오지 않은 지금은 어떻게 여유 있게 한꺼번에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조금씩 나눠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 대신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라인이 깨지면 뭐 6만 원, 뭐 5만 원 라인이 깨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손절에 대한 대응 준비도 미리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응과 손절에 대한 것도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승과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은 대응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좀 불안하다. 매도 물량이 많은 것 같다. 근데 내가 매도하니까 올라오더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좀 한번 대응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만약에 빠지는 상황에서 올리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그거 아닙니까? 올렸을 때 윗꼬리가 생기고 엄청난 상승을 일단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이 신풍제약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다. 이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럼 여기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올라갈지 말지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비중과 전략 세우시고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을 좀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큰 수익을 생각을 안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자 오늘 밀린 것은 올라간 것은 그냥 다시 반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는 역시 저항이 계속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